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원무팀 임주혁입니다. 흔히 치과하면 무서운 곳,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들 하시죠. 저는 그곳에서 고객들의 작은 불만에서부터 법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 팀에서 오랜 기간 준비한 프로젝트를 다른 일선 병원들과 공유해보면 어떨지 생각했었습니다. 큰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투자 없이도 병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다양한 시각적 포스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증진 사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본원에서 실제로 악성 민원인의 난동행위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요. 폭행을 막았었던 직원은 전치 3주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내에 계셨던 다른 내원 고객들도 소란행위로 인해 적지 않게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가한 그 민원인의 그 원인이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서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는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악성 민원인은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의료진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승소한 꼴이 되었으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치과병원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폭행 사건, 의료인 폭행 사건, 간호사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마 저런 일이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겠냐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까지 모두 해소를 하고 나니까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을 믿고 내원한 고객이 상처받은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주치의도 상처를 받고 폭행을 막았었던 직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까? 병원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라는 깊은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선 기본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본원에서 발생한 의료 분쟁 사례, 기타 사소한 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원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환자들의 불만이 사전 설명 부재에서 혹은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사전 설명 부족은 다시 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이어져서 병원 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각적 포스터를 하나하나 제작해서 부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니터링과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객들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진보다 의료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내원한다든지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내원한다든지 정보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희 병원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옆집 아주머니는 20년 동안 틀리하고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는데 왜 나는 5년 만에 탈이 났느냐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환자도 있었고요. 어떤 병원은 임플란트 피 한 방울 안 나고 할 수 있다는데 단국대학교 치과병원도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부족한 의료 정보와 잘못된 의료 지식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설명을 강화해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사전 설명을 강화를 해서 그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춘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미리 하면 설명이지만 나중에 하면 변명이 된다. 사전에 설명드린 일은 실제로 의료관계에 있어서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이해와 인정, 화해와 중재로 이어지지만 설명 듣지 못했던 일은 모르는 일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오해와 불신을 낳게 되며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설명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지만 변명은 어느 한쪽은 실수나 어떤 과실에 대해서
그 구실을 대야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 특히 폭행 등 악성 민원은 한번 발생이 되면 그 처리도 힘들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우선 진료에 방해가 되고요. 해당 직원의 인권이 침해가 됩니다. 다른 내용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진료가 지연이 되고 의료기관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내용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악성 민원인들의 행동 유형을 약 5가지 정도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사실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 진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왜곡된 정보,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혹은 출처가 불명하지 않은 제3자에게 드는 정보를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 원인이 정말 사소했습니다. 진료상 큰 문제나 과실이 있기라기보다는 어떤 의료진의 말투나 어감, 제스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이고 우발적이었습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히려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악성 민원인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진료나 시술 결과 불만이 45%를 차지를 했고 진료 지연이 22%, 재증명서로 1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보험 증가로 인해서 재증명 서류 발급 건수가 급증한 것이 기인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진료비, 불친절 이런 원인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애초에 설명 좀 잘해주지 그랬냐, 미리 좀 설명을 해줬으면 어땠냐, 이런 취지의 요구가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하게 나에게 대해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다 하는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폭행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의원급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 발생 빈도가 높다는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성 민원은 한번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병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조금 놀라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안경찰을 배치해달라, 강경 대응해달라, 시설을 개보수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은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꼽아주었다는 겁니다. 저희 팀은 사전 설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미국 컬러 리서치 연구소 연구 결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오감 중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87%라고 해요. 그만큼 시각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결과적으로 저희는 내용 고객들의 시각을 자극해 보기로 했고, 필요한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의 소중한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1차, 2차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환자가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보다 실질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공통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료를 대기하는 그 긴 시간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한 겁니다.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 강화는 사실 의료기관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활용하는 방법, 구두 설명,
기타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기타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의료기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 외에 저희는 시각적 포스터를 활용하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생각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서로 공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의료진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저희 원내에 부착한 포스터들입니다. 저희의 의도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포스터를 일종의 이정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입장을 하는데 누구나 다 휴대전화를 맨홈으로 전환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시각적 자료 혹은 시각적 포스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저희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토번, 욕설, 협박 이런 기타 위법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적 포스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냐 못 가지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팀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사보험 증가로 인해서 고객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재증명서류 발급을 사보험 상품에 맞춰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혹은 이미 발급된 서류나 진료기록부를 그 사보험 상품에 맞게 변경해달라거나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일명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었는데요. 저희도 관련 포스터를 특별히 양면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지금 응대하고 있는 직원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배치했고요. 다음은 지금 응대하고 있는 환자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문구를 배치를 해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화관 사례처럼 진료가 즐길 마음과 매너 모드만 준비되면 되는 아주 심플한 일이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진료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안내해야 될 사항도 너무 많고요. 사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기 때문에 각 전문 진료과별로 의견 조회를 실시를 해가지고 각 진료과 특성에 맞게 필요에 맞게 포스터를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내과 같은 경우 정말 전문의 수가 부족한 진료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료 지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일 앞쪽에 진료 지연에 대한 안내 멘트를 유치시킴으로써 환자분들이 이해하게 만들었고, 치주과 같은 경우에도 수술 파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력사항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사소한 안내 문구지만 이런 안내 문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상당히 컸습니다. 본원에는 11개의 전문 진료 과목과 3개의 진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바나 중요한 사항이 달라서 모든 포스터들은 각 의료진의 의견 조회를 통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의 진료 동선에 맞춰 그때그때 필요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각별히 조금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같은 색상의 톤을 유지하기를 노력했고, 그리고 가급적 통일된 위치에 포스터를 부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과 그림을 사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관심이 정보의 습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 겁니다. 어떤 환자분께서는 이 진료과에는 왜 파란색 포스터가 없느냐라고 먼저 저희 쪽에 물어봐 주셨을 때 저희는 사실 상당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포스터의 내용은 기본적인 진료 에티켓 내용에서부터 진료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 기타 불만 처리 절차라든지 병원 이용 전반에 걸쳐서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사항을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도 이렇게 게시를 했고요.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도 물론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판이 있는 공간이면 어김없이 저희가 포스터를 부착을 했습니다.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TV 같은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포스터들을 부착을 했을 때 저희가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희 팀원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터가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포스터 부착이 되고 고객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 포스터가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 저희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변화는 고객들이 설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시각적 포스터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의료진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러한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 고객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느꼈고 이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나아가 기본적인 진료 에티켓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었고 정확한 진료 정보를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응답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포스터가 폭행 등 악성 민원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결과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객과 의료진 사이에 서로 존중하기 위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요, 신뢰관계 형성 및 유지라고 꼽아주었다는 겁니다. 나아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과 의료진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그런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보다 고객과 의료진 스스로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통되게 준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원 고객들에게 진료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된 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드린 점, 그리고 고객과 의료진 모두 무례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과 고객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장착하는 것이 어떠한 법이나 제도의 개선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 사례를 통해서 일선 병원에서도 시각적인 포스터를 활용을 해서 사전 설명을 강화하고 고객과 보건의료인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기다리기보다는 사실 병원 차원에서 사소한 것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고객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인 그리고 고객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 그리고 저희 팀원 그리고 저희 병원 임직원 모두가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